준왕 단군조선 마지막 왕 실존 논쟁. 고조선의 마지막 새벽은 유난히 차갑고 고요했다. 궁궐을 감싸던 안개는 마치 오래된 왕조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한숨처럼 짙었고,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말수를 줄였다. 전쟁의 패배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법인데, 그날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이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오기 직전의 고요가 왕궁 전체를 잠식하고 있었다. 새벽녘을 지키던 병사들은 그날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누군가 지나간 듯한 기척은 있었지만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열리지 않은 문이 열린 것처럼 흔들렸으며 누군가 낮게 명령을 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정작 그 소리는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전쟁의 혼란이 남긴 찬양도 아니었고, 병사들의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여러 사람이 똑같이 느꼈다. 그날 새벽, 궁궐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지나간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려는 순간 궁 전체를 뒤흔드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왕이 사라졌다. 준왕의 침전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있던 자리에는 정돈된 듯 어지러운 기묘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씨 하나 남지 않은 등잔, 급하게 덮어놓은 듯한 문서, 절반만 열려있는 서랍, 그리고 찢어졌거나 불에 그을린 기록들. 사람이 도망치면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그 방에서 느껴진 것은 흔적의 부재였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발자국을 지우고 떠난 듯한 느낌. 그게 병사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흔적 하나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의 실종을 설명하는 기록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이다. 어떤 사료는 준왕이 외세에게 쫓겨 남쪽으로 도망쳤다고 하고, 다른 기록은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말하며, 또 다른 전승에서는 준왕이 바다를 건너 사라졌다고 적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설은 준왕이 아예 실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모든 것이 고조선 멸망기의 사료 공백과 얽히며 준왕은 실존과 허구의 경계에 선 왕으로 남게 된다. 준왕의 남하는 한국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된다. 만약 그가 실제로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다면 진국, 사만, 가야 등 이후 남부 지역의 여러 집단 형성에 준왕 계통이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하다. 청동기 문화의 이동 경로는 남하 전승과 일치하지만 이를 준왕 개인과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준왕의 남하를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본다. 준왕의 정치적 실체에 대한 논쟁은 더욱 복잡하다. 일부 학자들은 준왕이 단순히 패망한 왕이 아니라 고조선 말기 혼란한 권력 구조를 정비하려 했던 개혁가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이 장악한 구조를 흔들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과 반대로 준왕은 실제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했고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기엔 너무 약한 존재였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준왕을 설명할 만한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준왕의 이름조차 사료마다 다르게 기록된다는 사실은 그의 실존 논쟁을 더 깊게 만든다. 준, 순, 준왕, 준 등 각기 다른 표기는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의도적인 의미 변형일 수도 있다. 권력이 바뀌는 시대에는 기록을 지배하는 세력이 마지막 왕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다면 준왕의 이름이 여러 방식으로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후대 정치 세력에게 불편한 인물이었기 때문일까? 혹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쓰인 정치적 상징이었을까?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준왕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의 종말을 설명하는 전승은 다양한데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남쪽에서 패망했다는 전승, 새 왕국을 세웠다는 기록, 민간으로 숨어들어 평범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바다를 건너 외부 세력과 합류했다는 가설까지. 이처럼 서로 다른 전승은 준왕이라는 인물이 실제보다 상징적 존재에 가까웠음을 시사한다. 왕이라면 남겨야 할 흔적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준왕을 한국사 최대의 미스터리로 만든다. 고조선은 갑자기 무너진 국가가 아니었다. 외세의 압박, 내부 귀족 세력의 분열, 정치적 혼란, 경제적 쇠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며 천천히 약해졌다. 하지만 멸망의 순간은 기록에서 거의 비어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준왕이 있다. 이것이 더욱 기묘한 이유는 대부분의 고대 국가에서 국가 멸망왕의 죽음이 확실하게 기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조선은 다르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사학자는 말한다. 준왕의 실종은 고조선 멸망보다 더 큰 미스터리다. 왜냐하면 왕의 행방이 사라졌다는 건 기록의 주도권을 잡은 세력에게 왕의 마지막이 불편한 진실이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준왕의 흔적이 지워진 것은 역사가 아니라 권력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준왕은 정말 실존한 한 사람의 왕이었을까? 아니면 고조선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후대가 만들어낸 상징적 존재였을까? 실존했다면 그는 왜 사라져야 했을까? 그리고 그가 사라진 순간 역사는 무엇을 감추려 했던 것일까? 준왕의 실종이 남긴 공백은 곧바로 대륙 전역에 퍼져나갔다. 왕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패배한 전쟁보다 더 큰 혼란을 불러왔다. 왕이 도망쳤다는 소문, 왕이 살해되었다는 소문, 왕이 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소문, 심지어 왕이 신에게 선택받아 다른 세계로 갔다는 이야기까지 각기 다른 방향에서 흘러나왔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서로 붙잡으며 불안함을 달랬다. 고조선 말기의 정치 구조를 살펴보면 준왕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많은 파문을 낳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고조선은 중앙집권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왕권과 귀족 권력 사이에서 오랜 갈등이 이어져 왔다. 부역의 귀족과 준왕계 왕실은 본질적으로 합쳐지지 못한 세력이었으며 전쟁과 패망이라는 압박 속에서 그 균열은 더 크게 벌어졌다. 이런 배경 때문에 준왕의 실종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왕조 전체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처럼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왕실 내에서 준왕의 권위를 약화시키려 했던 귀족들은 왕의 실종 소식을 빠르게 이용했다. 어떤 귀족 세력은 왕이 이미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새로운 질서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반대로 준왕을 지지하던 세력은 왕은 살아있으며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말하며 준왕을 미화하거나 신성화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 두 주장 사이의 충돌은 후대의 준왕 실존 논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다. 준왕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는 그가 남쪽으로 내려가 진국을 이루었는가 하는 문제다. 사만, 가야, 진국 등의 여러 고대 집단들이 형성되는 시기와 준왕의 남하 전승은 묘하게 겹친다. 고고학적 유물의 이동 경로도 북방 청동기가 갑자기 남부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며 준왕 전승과 일정 부분 일치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준왕은 새로운 왕조의 시작점이자 이주민 세력의 지도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없다.
단 하나의 문서, 단 하나의 왕실 표식, 단 하나의 왕릉조차 남아있지 않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런 증거 부재를 오히려 기록된 흔적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결과라고 본다.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면 기존 왕조의 마지막 왕은 종종 없었던 존재로 정리된다. 패배한 왕을 역사에서 지우는 것은 새로운 권력에게 매우 유용한 정치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만약 준왕이 실제로 남쪽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다면 그의 존재는 당시 토착 세력이나 새로 등장한 지도자들에게 불편한 진실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소거했을 가능성도 있다. 준왕이 실존하지 않았다는 설도 존재한다. 특히 중국 사료에 나타나는 혼재된 표기나 고조선 멸망기의 기록 누락을 근거로 준왕은 후대 정치 세력이 상징적 마지막 왕으로 창조한 인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반론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고조선은 실존 국가였고 국가가 붕괴되면 반드시 왕의 마지막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마련인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고대 문헌에서 준왕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완전한 창작설을 어렵게 만든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준왕이 사라진 그날 밤에 대한 구전 전승들이다. 병사들은 등잔불이 꺼진 방 안에 아주 미약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불태운 기록의 냄새가 아니었고 사람이 떠나며 남기는 채취도 아니었다. 그들은 바람이 아닌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듯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을 느꼈다고 한다. 물론 이는 과장된 증언일 수도 있지만 왕궁 전체가 묘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는 복수의 증언은 준왕의 실종이 단순한 도주나 살해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준왕의 흔적을 쫓아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지명, 전승, 재의 흔적 등에서 준왕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준왕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전승이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준왕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유적이 남아있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준왕이 내려와 왕이 되었다는 신화적 기록도 존재한다. 그러나 학계는 이를 후대적 결합이라고 본다. 즉,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왕이라는 상징을 빌려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왕의 이름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사실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준다. 준왕은 단순히 사라진 왕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이동하는 왕,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실제로 남쪽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준왕은 도망친 패망의 왕이었을까?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했던 개혁가였을까?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징적 이름이었을까? 역사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기에 준왕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고대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다. 준왕이 실존했든 실존하지 않았든 그의 실종은 고조선 멸망 자체보다 더 큰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기록된 이야기보다 기록되지 않은 침묵이 더 많은 진실을 품고 있다. 그리고 준왕은 바로 그 침묵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이 돌아온다. 준왕은 정말 마지막 왕이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왕조의 첫 번째 인물이었을까? 그가 남긴 빈자리는 아직도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인물 100과 매일 공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분석, 해석,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것은 참여 한 줄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